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흘러 7주차가 됐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다음 주 차면 8주차면 벌써 중간고사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고사는 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학과에서 논의 중이에요. 그래서 뭐 논의라고 해봐야 일단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게 제일 큰 이슈고, 또 대면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또 혹시나 대면으로 평가하는 걸 동의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건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이거든요. 네, 일요일이고 아마 10월 12일 월요일 중에, 예, 저도 그 학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좀 확인한 후에 예, 공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냐에 대한 내용을 어, 월요일 날 오후 정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월요일에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식은 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그 시험에 평가하는 내용은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산회계 1급이라는 그 자격 시험의 기출 문제 스타일로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격 시험의 기출 문제 스타일로 내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일단 1번, 어떤 스타일이지 도대체 이걸 알고 싶으시면 우리 지금 어쨌든 공식 교재로 쓰고 있는 전산회계 1급 이 교재의 가장 뒷부분을 가보시면 이렇게 기출 문제가 이미 실려 있어요. 뭐 몇 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81회를 보시든 82회를 보시든 뭐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형식을 어겨서 내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예, 기출문제 여기 나와 있죠, 책에. 그래서 보면 이론 시험이 있고, 예, 이론이 있고, 그리고 실기가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이론은 제가 내지 않을 거예요. 예, 이론은 안 낼 거고, 저희는 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실기는 어떤 스타일이냐, 이렇게 실무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문제 2번이 있고, 총 5개인가 있을 겁니다. 3번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는 진도가 이 기출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큰 문제 5개 중에 한 2번 정도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밖에 못 나갔어요. 예, 2번을 풀 수 있는 정도 밖에 못 나갔기 때문에 음, 한 2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큰 문제 3번도 보였고요. 큰 문제 5번도 보였죠. 그 다음에 큰 문제 6번까지 있는데 이게 끝이거든요. 한 회가. 예, 6번까지 전부 이제 기말고사 때는 커버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한 2번 정도까지만 커버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꼭 이 유형을 기본으로 합니다만, 네, 자격 시험의 기출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툴로 삼고 제가 평가 시험을 치르긴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또 추가적인 걸 낼 테니까 이 자격시험 형태 이외에 다른 내용이 좀 나와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예, 지금도 범위를 정말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놓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 범위가 엄청 줄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확장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범위를 뭐 무조건 확장하는 것은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 인간의 학습 능력은 한계가 있고 무조건 뭐 양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자격시험 기출문제 중에서 실무 시험의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번에 어, 범위는 기본 범위는 한 2번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재가 없어요. 근데 기출문제 어떻게 확인해요?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또 친절하게도 그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걸 제공해주고 있냐? 일단 인터넷을 켜서 이렇게 네, 여기 전산회계 자격시험 어디 갔지? 자격시험 치시고 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요. 회원가입은 꼭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안 하면 다운이 안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어디 갔죠? 어, 자료실 네, 보이시죠? 여기 자료실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네, 그리고 기출문제도 어디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음, 네, 하여튼 요 사이트에 확인해 보시면 그 최근 1년인가? 뭐 그 정도의 기출문제는 여기서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기출문제 여기 2019, 2020 기출문제. 그러니까 요거 첨부 파일 다운 받으시면 얼마든지 교재 없으셔도 예, 확인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요걸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한 뭐 2회, 3회분 정도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좀 끄고. 자, 우리 오늘 뭐 할 차례인가요? 보겠습니다. 저희 7주차고요. 이번 주는 일반 전표 입력. 예.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번째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일반 전표 입력 종합 실무 예제를 이용해서 특히나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이제 입력해보는 연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7주차 내용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그 53개 정도의 예제가 있는 요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저번 시간에는 제가 34번인가까지를 일단 진도로 잡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과제로 내드렸기 때문에 예, 이제는 35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대학교 수업은 학원하고는 조금 달라서 예를 들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든 걸 다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를 깨우치면 그 원리를 요 각도에서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관점의 미세한 차이만 가지고 동일한 원리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쭉 있잖아요. 문제집을 풀어보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10개만 해봐도 돼요, 여기서. 다 똑같거든요. 뭐죠? 이 문제를 읽고 오늘 35번부터 할 건데, 문제를 읽고, 얘가 어떻게 붕괴가 되겠구나를 결정하고 내가 이해해서, 그리고 그 결정된 붕괴를 어디에? K의 프로그램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원리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붕괴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근데 붕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1번, 일단 계정 과목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좀 알고 있어야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붕괴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내용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거래가 어,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물어보고 있는 건지,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죠? 자본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라고 지금 그런 관련된 내용인 건지, 그런 것들 조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회계원리나 혹은 뭐 지금 중급회계인가요? 재무회계인가요? 아무튼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회계원리, 그다음에 회계원리 그 윗단계에 있는 그 과목을 통해서 그 세부적인 계정 과목별로 이런 거래가 주어졌을 때는 요거는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라고 하고 있구나 라는 그 약속들을 좀 많이 빨리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되어야지 얘를 딱 읽었을 때 차변에는 재고자산, 대변에는 현금 뭐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는 거지. 그냥 이거는 뭐 무조건 열심히 한다 혹은 뭐 나는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해서 다 모든 걸 끝낼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뛰어들면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과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입학한 세무회계학과의 여러 커리큘럼이 짜여있는 여러 과목들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중급회계 공부도 좀 많이 하시면 얘는 아주 수월하게 또 갈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내용만 얘기하면 뭐 되지만 그래봤자 분계를 제대로 못하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계도 같이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알면 아는 내용인데 하면 반복을 해서 정확하게 내 걸로 체화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잘 몰랐으면 또 중급회계 시간에 이해를 못했다면 지금 제가 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이해가 되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좀 제가 잔소리가 좀 많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회계라는 과목이 생각보다 이 휘발성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낯섭니다. 이 차변대변으로 나눠서 분계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내용은 이런 식으로 분계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내가 손으로 직접 문제를 읽고 차변대변을 뭘 쓸지를 진짜 고민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아주 열심히 강도 높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생각이 안 납니다. 아주 휘발성이 강해요. 세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계랑 세법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낯설고 내가 뭐 전혀 아예 외국어 같이 언어도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기업의 언어라는 얘기를 지금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을 기업의 언어긴 하죠. 이건 새로운 언어예요, 사실. 그래서 낯설어요. 약속이 너무 많고 그 약속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다 아시죠? 너무 슬픈 답이지만 어쩔 수 없는 반복입니다. 반복. 아주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아주 많이. 자다 일어나서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어떤 거였는지 바로 생각이 날 정도로 반복을 아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고 AI가 다 알아서 해줄 거고 사람 있고 그 많은 계정 과목을 또 다 알아야 되고 반복 학습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까지는. 그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다 해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인공지능도 나도 어떤 특정한 학문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인공지능의 역으로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해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뭐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우리 회계학뿐만이 아니라 그 공부를 게을리한다고 하면 어, 그 해당 내용과 관련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내용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독점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회계학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 인공지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거에 지배당한다기보다는 아주 극소수의 우리랑 동일한 인간에게 사실은 AI라는 걸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어, 지배당한다? 뭐 좀 표현이 너무 과격한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속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개개인은 모두가 다 좀 똑똑해져야 돼요. 예, 물론 결국 아마 인간이 AI의 어떤 기능이나 능력을 물리적으로 쫓아가지 못할 겁니다, 결국. 예,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 혹은 선과 악,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 지속적인 학습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AI가 다 해줄 건데 공부하는 거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AI는 나보다 뛰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학습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이고, 엄청 길었네요. 자, 35번 풀어보겠습니다. 35번. 자, 당사는 카톨릭이겠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 장치를 자체 제작하기로 했다. 아,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네요. 기계를 만약에 외부에서 그냥 1,000만 원에 사오면 기계 장치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붕괴하고 현금 주고 사왔으면 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붕괴를 하면 금방 끝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오는 게 아니고 자체 제작을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이제 현금으로 제작 비용이 들어간 거죠. 이제 기계 만드는데 필요한 철제 50만 원 요거 샀고 또 벨트도 샀고 또 기계를 이제 설계를 잘 못하니까 외주 우리 회사 밖에 있는 회사한테 우리가 이런 기계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설계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설계를 의뢰하고 돈을 이렇게 줬고요. 또 이 기계의 핵심적인 장치인가 보죠. 모터도 샀고 그다음에 뭐 만들어야 되니까 누군가 이 기술자가 와서 조립을 해주거나 제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100만 원. 그다음에 운반비. 뭐 운반비가 왜 드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계 장치를 꼭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공장에서 만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회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예, 기술자분들이 오셔서 만들어주고 그게 완성이 되면 다시 우리 회사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가져와야 되는 그런 운반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운전을 위한 전기료 5만 원 했는데 시운전이 뭔지 아시죠? 뭐라고 이게 뭐의 줄임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뭐 시범 운전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예, 기계를 다 만들어서 완성이 됐는데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테스트를 시운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운전을 하는데 이제 전기를 소모하니까 전기료가 5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어떤 거죠? 음, 아이고 제가 또 쓸데없는 걸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제작하고 남은 철제의 처분 금액 5만 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작하고 남은 철제의 처분 금액 5만 원. 요거. 그러면 철제를 아까 50만 원 주고 기계 만들려고 샀는데 이 기계 만드는데 결국 철제는 50만 원만큼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45만 원만큼 들어간 겁니까? 45만 원만큼 들어간 거겠죠? 45만 원만큼.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얘는 중급회계 중에서 어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형자산이라고 대답한 친구는 너무 훌륭한 친구예요. 그리고 유형자산이라고 정확하게 말은 못했지만, 라고 고민을 2, 3초라도 해본 친구도 되게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를?
이게 유형자산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쵸? 우리한테 시간은 되게 소중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유형자산이라는 그 주제와 관련된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그 회계 처리 기준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그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의도한 목적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의 합계를 취득 원가로 한다. 다만 그 관련된 직접적인 원가 중에서 처분을 통해서 새롭게 유입된 현금이 있다고 하면,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은 차감해줘라 라고 기준이 정하고 있어요. 쉽죠? 그럼 50, 70, 여기 30, 80, 100, 10만 원, 5만 원까지 다 더하고, 다 더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요만큼까지가 다 직접적으로 어, 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라고 가정한 거죠. 그리고 제작하고 남은 철제 처분금의 5만 원은 빼줘야 되니까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더하고 5만 원 빼주면 결국 금액이 340만 원이 된다. 여기서는 취득 금액을 결정하는 것, 우리 지금까지 어, 제가 내드린 과제 요거에 보면 금액을 결정하는 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예, 해당 문제에서 주어졌었죠. 이렇게 1000만 원, 뭐 또 여기도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금액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7월 2일 날 가서 여기 문제는 제가 다 똑같이 써놨으니까 굳이 책은 안 사셔도 돼요. 자, 거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내가 그냥 이해한 거, 그냥 이거는 꼭 중급회계를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뭐지? 기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뭐 다양한 비용이 발생했네. 이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철제가 남아서 판매 수익도 생겼네. 이 정도 내용을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계라는 거는 누구 거죠? 이제 만들면 내 거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현금이 지출이 많이 됐는데 그 현금도 원래 누구 거였어요? 내 거잖아요. 예,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고 기계가 증가했으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그 새롭게 생긴 기계를 위해서 내 현금을 지출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네. 이걸 알 수 있죠. 자,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만 읽어보면 이 기계장치랑 관련된 거래처 혹은 현금과 관련된 거래처를 뭐 특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거래처는 알 수 없음.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 어떤 계정 과목을 쓰면 될까요? 예,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얘는 자산 중에서도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 기계는 오래 쓰겠죠, 보통. 예,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유형, 투자, 무형 뭐 이런 자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형 자산에 해당되는 그런 계정 과목 기계장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또 하나 쓰시면 되는데 얘는 너무 이제 많이 해서 알죠. 자산이고 대표적인 유동자산이면서도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다음 위치는 이제 어떻게 결정해요? 자산의 증가는 거래 판례서에 의하면 왼쪽 즉 차변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을 회계학 용어로 뭐로 부르죠? 대변. 이게 왜 차변 대변이냐? 뭐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죠?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거 뭐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름이야 이름. 왼쪽을 분계라는 걸 할 때 왼쪽에 쓰면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하자. 그냥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저한테 넌 왜 황장훈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황장훈인지. 그죠?
그냥 이름을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물론 굳이 의미를 붙일 수도 있죠. 아, 장자는 뭐 무슨 장을 썼고 후는 무슨 훈을 자를 한자를 써서 굳이 뜻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네, 그냥 황장훈이라고 했을 때는 아,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는 이렇게 단어와 어떤 형상이 매칭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것, 정의. 차변,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자, 금액은 어떻게 결정해요? 예, 전부 더한 후에 뭐를 빼줘라? 예, 남은 철제 처분 금액 5만 원만 빼줘라. 그러면 그 금액이 해보면 340만 원이더라.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하냐? 분계에는 꼭 날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긴 차변을 가정하고 있어요. 계정 과목은 예, 기계장치 이렇게 해주시고 금액은 340만 원. 그다음에 이쪽 계정 과목 대변 오른쪽에 계정 과목은 현금 금액은 34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쉽죠? 여기 보면 7월 2일자는 제가 이렇게 해봤고요. 7월 3일, 4일, 뭐 5일 여기까지도 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해드려야 의미가 있으니까 요 7월 11일자 41번에 있는 7월 11일자 이게 아직은 중급회계에서 진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진도가 안 나갔을 가능성도 좀 높고 왜냐면은 이 사체는 좀 뒷부분에 나오기도 하거니와 진도가 나갔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7주차 2교시 다음 시간에 다음 교시에는 요 4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체 얘기를 조금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